자, 이제 34차시 교과서 128에서 131쪽이고요. 1학기 이제 진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호 유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상호 유도를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이고요. 이 부분은 통합과학에서 여러분이 발전기 할 때 변압기 했었죠. 그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호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전자기 유도의 일종으로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코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예요. 이제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통 1차 코일을 이제 전류가 처음으로 이제 변하는 곳을 1차 코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 코일이라는 것은 이제 1차 코일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한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겠죠. 그럼 그 근처에 있던 다른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을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전자기 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차 코일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건데, 그 자기장의 변화를 전류의 변화로 주었다 뿐이지 결국에는 원리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코일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물리량들을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있죠? 요거를 이제 I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이때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을 파이2라고 할 거고요. 2차 코일의 감원 횟수를 N1이라고 할 거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구해 볼 건데, 이때 우리가 사용할 것은 2차 코일의 자기 손속은 1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자기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게 이제 자기 손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코일의 전류하고 2차 코일의 자기 손속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데이 법칙 그대로 써보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2차 코일의 감원 횟수 곱하기 자기 손속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자기 손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요 2차 코일의 자기 손속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1차 코일의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또 나머지 값들은 상수로 빼내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문수를 포함한 비례 상수를 묶어가지고 M이라고 두고요. 요 변하는 것은 1차 코일의 전류만 변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요 M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단위는 헨리를 쓰고, 이거는 코일의 모양이라든지 가문수 그리고 위치 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일종의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상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학 2에서는 뭐 그냥 요 정도 하고요. 변압기의 원리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코일의 지금 요 상황을 보면 이건 교류 전류는 아니죠. 그냥 직류 전원에 연결하는데, 스위치를 닫을 때와 누르고 있을 때랑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뗄 때랑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당연히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2차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닫으면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류가 흐르는 이런 변화가 생기죠. 이 변화 때문에 2차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그러니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과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는 또 유도 전류가 안 흐르겠죠. 전류의 변화가 없으니까.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뗄 때 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는 전류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줄어들면 그 원래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서 줄어드는 변화를 최대한 상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 때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변화가 있을 때요. 스위치를 누를 때랑 뗄 때. 그래서 전자기기의 대부분은 켜거나 끄는 순간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 순간에 요 현상에 의한 유도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게 과전류가 되어서 회로에 부하를 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계속 켜고 있을 때 고장은 잘 안 나고 켜거나 끄는 순간에 상호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자제품을 만들 때는 요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내구성을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변압기예요. 변압기의 구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교류 전원이 있고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고 그 2차 코일에 어떤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럼 1차 코일을 보통 발전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압 V온으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고 요 전원 장치의 전압이 1차 코일에 그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V1이 그대로 걸리고요. 근데 여기에 전류가 막 변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막 이렇게 변하죠. 그럼 이 자기장이 요 철심을 따라 자화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여기 또 막 자기장이 막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이때 되는 이제 유도 기전력을 V2라고 하면 요 부분은 전압이 V2인 전원 장치로 간주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요 전압이 그대로 걸리게 되겠죠. 이때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 사이의 관계가 요게 또 상호 유도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2차 코일에 걸린 전압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식을 V1은 V2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이때 요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은 횟수 N2에 비례하고요. 그다음 시간 변화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V1이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V2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저항을 떼고요. 여기에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 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을 달게 되면은 요 녀석에 의해서 여기에는 V1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한 거니까. 그러겠지만 이것도 유도 기전력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유도 기전력은 V2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라 볼 수 있고, 이거는 요 부분의 감은 횟수분의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 변화인데 어차피 이렇게 바로 하나 거꾸로 하나 대칭적이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같으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여러분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변압기 공식 있죠. V1 대 V2는 N1 대 N2와 같다라는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은 횟수의 비를 조절해 가지고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보다 2차 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으면 전압을 높일 수가 있고요.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보다 2차 코일의 감은 횟수가 적으면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20V로 5V로 낮춰주니까 N1 대 N2가 220대 5의 비율로 이제 관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요 도선이나 요 변압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보통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전력이 그대로 1차 코일에 전달되고 그게 그대로 2차 코일에 전달되고 그게 그대로 저항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시간당 보내는 에너지 전력이 되죠. 그래서 I1 V1은 1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이고 I2 V2는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인데 이 과정에서 손실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 두 값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가문수의 B는 전류로 치면 역수의 B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곱한 게 I1 V1 이렇게 곱한 게 I2 V2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전류는 만약에 가문수가 1대2면은 전류는 2대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호 유도를 이용하는 예들은 뭐가 있느냐? 그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라고 결국에 볼 수도 있습니다. 변압기 방금 했죠. 무선 충전도 보면 결국에 충전 패드에 전류가 이렇게 흘렸다 이렇게 흘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고 2차 코일은 휴대전화 안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충전이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 전자기 유도 중에서도 상호 유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기파를 송수신하는 과정도 결국에 상호 유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도 금속 탐지기 원리 요거 생략할게요. 저번에 했죠. 예,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변화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유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상호 유도의 예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뭐 전자기 유도의 예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변압기 전자기 유도죠. 전동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금속 탐지기 전자기 유도, 고압 방전 장치. 이것도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의 비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과학연화 할 때 테슬라 코일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N1 대 N2를 이렇게 하는데 N1 대 N2는 V1 대 V2잖아요. 이건 I2 대 I1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이면은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엄청 높아지는데 이게 위험하지 않는 이유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면 매우 작아집니다. 이 녀석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위험하려면 전하가 내 몸을 지나가면서 열이 발생해야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코일의 전압은 올라가는 대신에 전류는 엄청 작아지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체험할 때 눈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해봤는데 오래 갖다 대면 아파요. 살짝 이렇게 해보고 말아야지. 진짜 가까이서 보면 안 된다 그게. 그럼 전 잘립니다. 자, 무선 충전 전동 취소 이것도 전자기 유도죠.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또 뭐 비슷한 류의 문제입니다. 상호 유도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석을 가까이 하는 동안 코일의 전류가 흘렀다. 이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하고 이제 상호 유도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자기 유도예요. 그냥 자석에 의한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거니까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호 유도하고 조금 전자기 유도를 분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과 3번을 보면 전자석 스위치를 눌렀더니 철이 달라붙은 거랑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에 나침반이 돌아간 것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현상입니다. 전동 칫솔을 충전기에 올려놨더니 충전되었다 했는데 이 충전기에는 이제 1차 코일이 있고요. 근데 칫솔에는 2차 코일이 있어가지고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가 2차 코일에 영향을 줘서 유도되는 이게 상호 유도에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동기 축을 돌렸더니 전동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동기 안에는 이제 연구 자석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코일이 회전을 하는 거니까 1차 전류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전동기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문제가 없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코일로만 이루어진 전동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냥 일반 선풍기 있죠. 저 선풍기 안에 자석 없습니다. 자석 없고 그 자석 대신에 코일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코일에 전류를 넣어서 자기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하냐면은 예전에 누가 전람회 해가지고 풍력 발전한다고 그냥 저 선풍기로 한번 해봤는데 유도 전류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저기는 연구 자석이 없어가지고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근데 조그만 전동기에는 영구 자석이 들어있어서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동기를 돌려서 전류가 생겼다는 건 안에 영구 자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호 유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4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코일 A에 전원 장치와 가변 저항기를 연결하고 코일 B에 검유계를 연결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코일 A의 전류가 증가하면 검유계에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르냐라는 거죠. 흐르죠. 변하잖아요. 1차 코일의 전류가. 그다음에 코일 A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코일 B의 가문수를 늘리면 N1 대 N2가 V1 대 V2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V1 대 V2는 N1 대 N2니까 얘를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한다. 이 말이죠. 얘가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코일 B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코일 A의 가문수를 늘리면 유도기 전력은 작아지겠죠. 이거는 이제 V1을 늘리면 아니죠. 다시 코일 B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요. 코일 A의 가문수를 늘리면 N1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N1이 더 커지니까 이제 그 상대적으로 V1은 전원 장치의 전압이니까 그대로고요. 이제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적어볼까? 여기 보면 위에도 마찬가지. 얘는 전원 장치 전압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변화가 없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줄이게 되면 늘리면은 헷갈리네. 늘리면은 얘가 줄어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보면 코일 A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코일 B에는 유도 전류가 역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코일 A에 흐르는 직류 전류의 세기가 크면 코일 B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크다 했는데 직류 전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0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틀렸네요. 자, 넘어가서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중 코일 중 1차 코일의 가에는 전원을 연결하고요. 2차 코일에는 검유계를 연결합니다.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전류 1차 코일의 전류가 변하는 순간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전지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을 때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직류 전원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떼는 순간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기디에서 기디가 답이 되겠고요.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1차 코일은 2N번 감고 2차 코일은 N번 감은 장치가 있습니다. 1차 코일에 전압이 V1인 교류를 공급하였을 때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기도 하네요. 이거는 그냥 V1 대 V2는 N1 대 N2 쓰면 되죠. 그래서 V1 대 V는 N1 대 N2 이렇게 하면 V는 2분의 1 V1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12번 문제.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각각 100번, 1000번입니다. N1이 100, N2가 1000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코일에 직류를 연결하면 2차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2차 코일에 5V의 교류를 연결하면 2차 코일에는 50V의 교류가 흐른다 했는데 가문 횟수의 비를 해보면 되겠죠. V1 대 V2는 N1 대 N2 해가지고 등식이 맞는지 보면 됩니다. 등식이 맞는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10분의 1이가 요거 계산해도 10분의 1이니까 맞네요. 등식이. 그러면 이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2차 코일에 교류를 연결하면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뭐 그냥 순서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기니디에서 모두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 1학기 진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